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한법률연구소 쿠폰하우스 오늘 3월 25일날 이 길을 갔는데 이제 또 한 번 더 가게 되네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예, 저희가 지난 3월 25일날 이 길로 거제도를 갔는데 오늘 한 2달 열흘 정도 됐죠. 2달 열흘 만에 또다시 이 길을 가는데, 이번에 가는 길은 지난번에 낙찰받은 오피스텔 명도 때문에 갑니다. 오늘 가는데 이 차에서, 지금 차에는 4명의 남자가 있습니다. 여자가 한 명 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,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는 길에 여기 이제 강릉에서 유명한 건축 설계사를 하시는 분과 같이 가는데, 그분 이제 인터뷰도 좀 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갑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차 안에서는 이태광 교수님, 그리고 김재윤 연구원, 그리고 이성호 설계사님, 이렇게 4명 가고 있습니다. 그럼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태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성호입니다. 예. 자, 저희가 오늘 가는데, 오늘 귀한 분 모셨으니까 설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진짜. 근데 최영구는 네. 얼굴은 안 나와서 지금. 제 얼굴 가까이서 찍으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귀한 분 모셨으니까 설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질문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. 자, 예, 설계사님, 저희가 일반인들은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즘 강릉에 설계를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는요, 주로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상가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전원주택이랑 소규모 상가, 설계하기는 어느 게 편해요? 아무래도 상가가 조금 더 편하죠. 주택은 개인 취향들이 너무 강하니까. 요즘 또 클라이언트들이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으세요. 그래서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고, 그래서 뭐 주택 하나 하는데 심지어 뭐 3,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설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, 청수 그리고 면적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설계 비용이 조금씩 다 달라지나요? 그렇지. 아무래도 설계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면적 위주로 가고 있긴 하지만, 면적이 클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당 단가가 좀 다운이 되는 게 현실이죠. 뭐 시공도 마찬가지잖아요. 시공도 면적이 크면 당연히 평당 단가가 떨어지듯이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, 만약에 제가 설계를 좀 도안을 좀 했어, 난 집을 이렇게 짓고 싶다, 제가 설계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, 아니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지, 그게 정말 궁금해요. 꼭 전문가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. 본인 집을 본인이 뭐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분 의도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떠드리는 거죠.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조금 법에 맞는 그런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요즘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, 요즘 강릉에 재건축, 재개발 뭐 이런 것들 이제 지역적인 호재가 좀 있긴 있는데, 그런 거에 대해서 설계사님이 생각하시는 재개발, 재건축은 어떠신지?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재건축, 재개발이 시간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 강릉 옥천리 오퍼연립 재개발을 한번 했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,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좀 주거 환경들이 열악하잖아요.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 소득 수준도 좀 낮고,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할 때 뭐 입주할 때 인정 평수라든가 추가 평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용 발생들이 많이 되니까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퍼연립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놓고 시공사 선정이 안 돼서 결국은 거의 포기한 상태로 서 있는 거죠, 지금까지도.
그래서 지금 뭐 저기 어디야 호남 일지공이라든가 뭐 사무아파트 뭐 이밤이주공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재건축, 재개발 강릉에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근데 어쨌든 이제 지역 호재로서 재개발, 재건축이 요즘 좀 전국적으로 서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재건축, 재개발이 포함을 하듯이 강릉 또한 재건축, 재개발이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, 재개발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이세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지금 엊그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왜 저거 했잖아요. 용적률 완화시켜줬잖아요. 지금 재건축하는 경우에. 근데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좀 멀지 않았을까 싶어요. 네, 오늘 저기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올 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 삼척이 보이는데 거제도까지 내려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남자 4명이서 어쨌든 재밌게 갔다가 또 거제도 갔어. 거제도에 또 생생한 정보 또 한번 저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가시는데 김재윤 앵커님 뭐 운전을 하신다고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오늘 저희 안전운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해저터널 찍어라. 해저터널 260m. 아, 이게 해저터널. A필러로 가렸다. 네, 저희는 현재 가덕 해저터널 진입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터널과 다를 게 없고요. 상상하신 것처럼 해저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물이 보이진 않습니다. 단지 기분이 오묘하다는 것이죠. 시원해. 터널을 진입하시다 보면 중간에 해저 몇 미터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. 그냥 그렇다고요.